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본부 담당관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부 담당관 소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청렴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가 안성시 청렴 대상 및 청렴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서 청렴 정책 확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을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까지 확대하고 공직자와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9조는 신설 조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 청렴 교육,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추진과 개인정보 수집 범위, 기여자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성시 청렴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기존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기존 조례에서 청렴 대상 위원회, 회의, 간사 등 조문이 산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존에 상설 운영되던 청렴 대상 심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청렴 문화 확산과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인 대상 청렴 서포트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원의 비용 중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조례 구조 표창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혹시 청렴도 향상이나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서 표창한 적이 다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존에는 청렴 대상 시상만 부서별로 하고
그 개별 표창은 지금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서 표창만 하신 네네네. 거네요. 그럼 이런 여기에 이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그 규정도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그 등급도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디까지는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아니면 시에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이제 보통 그 여론에 의하면 이 정도는 왜 안 해주냐라는 게 이제 간혹 있거든요. 물론 이제 행정에서는 당연히 못 해주지만 그런 이제 불만이 있어갖고 과정이 투명하면 자동 부패는 방지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공개폭을 좀 이렇게 좀 열어놓는 게 이게 아무리 청렴도 이렇게 뭐 운동한다 한들 그거보다는 이제 효과는 좀 덜할 거로 보거든요. 이제 그 저희가 아는 그 혹시 배롱나무 아세요? 배롱나무? 그 이제 아시죠? 그게 바로 청렴에 관련된 그 나무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절도 많이 그런 거 심고 있는데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업무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공개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의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개정하는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위에서 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건가요?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온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지금 청렴 대상과 서포트조만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렴과 부패 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기본계획 수립부터 그 사업 활동 내용까지 총괄로 담아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기본 조례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말 그대로 부패 방지의 기본이 되는 조례라는 뜻입니다. 뭐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그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청년도 평가와 관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렴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 대상으로 수상을 매년 해왔던 건가요? 네, 매년 해왔던 거고요. 네, 그 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그 상계 분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룹을 네네. 관과소 2개 그룹, 네네. 그다음에 읍면도 1개 그룹에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9개 부서를 표창해 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진 않나 봐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 공무원 부서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그 네. 평가입니다. 여기 서포터즈도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일종의 청렴 분야의 기자 활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약간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아직은 그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조례들을 이제 이렇게 개정하고 원래 있기도 했는데 이런 조례가 특히 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청렴도 관련 조례이고요. 지금 이제 청렴도 향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 청렴도는 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 처리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잘 해야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뭐 이거는 내부 공직자를 위한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청년 대상 이런 거 수상할 때 기준 같은 것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첨령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로 이제 전부 개정을 하시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3호 1호의 라를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3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성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외에 혹시 뭐 통장이나 뭐 반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라호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이 통장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제가 보니까 제 3조의 2 제1항에 보면 거기에 5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장이나 통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위원은 임명하지만 회장은 임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장. 네, 회장. 거기는 시장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위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공직자만 되는 건지 공직자하고 관련돼 있는 유관 단체하고도 돼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에 정하는 그 대상은 실제로 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일반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수행 사인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공직자윤리법에서 뭐 재산 등록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유관 단체를 공공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까지 포괄하여 우리가 기본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아니 보통 보니까 이제 이 통장들도 어쨌든 청렴도 관련돼 있어서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다 들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그 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항을 보시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렴 서포터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팀장님 김정현입니다.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은 그 청렴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뭐 청렴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서포터즈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시민이나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 통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네. 지금 이제 17조에 보시면 청렴 서포터즈 운영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의 활동에 대해서 3호에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여기 계획에 수립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혹시 뒤에 이제 등이 붙었길래 민간 전문가 등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요. 이분들은 그냥 그럼 기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꼭 기자의 역할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청렴 정책을 하는데 협조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포터즈를 하고 타 기관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생 서포터즈를 해가지고 청렴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정책이긴 합니다.
어쨌든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청렴 서포터즈들도 어쨌든 모든 내용들을 아시고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더 예, 많은 맞습니다.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다음은 최승호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지난해 안성시가 이제 청렴도 평가 3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22년도 2등급에서 또 떨어진 등급을 받았어요. 이 등급을 받은 게 이 3등급이 과연 이 조례가 없어서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된다면 다시 등급이 올라갈 희망이 보이는 건지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조례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활용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조례가 없다고 등급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평가에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청렴도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이 조례는 내부 공무원을 위한 조례고, 청렴도 평가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를 병행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내부 이 조례에서 그 제대로 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부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안성시 청렴도라는 거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다 평가를 해서 그걸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도 세부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이 청렴 노력도도 있고 청렴 체감도도 있고. 근데 다 저희가 3등급, 2등급은 딱 한 개 있더라고요. 노력도. 근데 청렴 체감도라고 하는 건 정말 시민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이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성시가 정말 투명한가, 공정한가, 청렴한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희 안성 시민들은 결국 안성시가 청렴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3등급이면. 이 5등급 나온데 지자체가 10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위권에 속한단 말이죠, 3등급이면.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외부 평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부패 방지라는 게 결론은 형평성이나 공평성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공무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의 평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등급이라고 하면은 중간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1등급은 수도권에서는 없는 거고 2등급 나온 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나 보조금, 재세정, 계약 관리를 실제로 민원이 와서 업무를 봤는데 그 부분이 공정하냐, 부패가 있냐 이런 부분을 설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의 그 형평성이나 부패 방지가 결론 그거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외부의 인식이 되게 이를 보면 외부 평가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외부 평가도가 나빴던 이유는 그 시기에 뭐 세금 같은 걸 일괄 추징해서 많이 나가고 막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징을 당해서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분석도 하고 그렇게 사전 안내도 잘하고 해서 그런 뭐 불공정이나 그런 게 인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24년도만 3등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23년도 3등급 아니었나요? 22년도가 2등급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우수 기관이 2등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출자 출연 기간에 임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출자 출연 기간이 시설관리공단 외에 없나요? 지금 현재? 예, 우리 김정희 팀장 얘기 더 지금 해주세요. 공직자윤리법이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건 출자 출연기관은 우리 공식적인 사항 공단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장학회 같은 경우는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다 맞아서 기재부나 행안부에 등록이 돼 있는 기관이어야만이 공직 유관 단체라고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 위원회를 2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청년 대상 심의 전에 구성하고 그거만 딱 심의하고 나서 해산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 관련 시책이나 제한 공모 결정에 나가는 사항 같은 것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대상 선정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시책 제한 공모나 결정 이런 거는 운영 자체를 그때 일괄로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조례에 있을 때도 대상 심의할 때 1회만 운영을 해왔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일괄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이 연간 3회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상설을 하는 게 그 방침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네네. 그래서 비대성으로- 비상설화로 한 겁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학재 감사본 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소송이 전문화됨에 따라 중요 소송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해 소송 대리와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2항에서 해촉은 일반적으로 중도에 해임되었을 때 사용하므로 임기 종료된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해촉된에서 임기 종료된으로 변경하고 소송 비용 지급 기준도 명시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소송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요 소송에 한하여 고문 변호사 외 외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1항 소송비용 지급 기준 인용 조항인 경기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고문 변호사가 안성시에 8명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8명은 분야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주로 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전문 어느 분야다라고 완전 구분되어 있지 않고 네네.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특정하게 어떤 분야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변호사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저희가 고문 변호사 선임할 때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전문 단체인 뭐 대한 변호사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정리된 걸 보니까 전문 분야가 뭐 민사, 가사, 행정, 그다음에 주로 민사, 행정, 형사, 행정 소송 주로 거의 중복됩니다. 이게 주로가 저희가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완전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특수 분야의 변호가 필요한 그런 변호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또 중요 소송에 해당되는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관계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 저희가 이제 나머지 시군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저희 말고는 전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안성시가 제일 늦게 이걸 포함시키는 거네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분야에 그래도 고문 변호사 중에 더 전문가를 선임해주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변호사 중에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선임하는데 애를 먹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30여 개 시군을 또 다 이렇게 조사를 시켜 보니까 이미 타 시군은 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기간 동안 임명을 해놓고 그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 중에 특정한 전문가가 없으니 외부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 개정할 때 고문 변호사한테 이 조례 개정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근데 뭐 일부는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의견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중에. 의견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연간 행정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총 현재까지 45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행정소송이 21건입니다. 45건의 소송들을 어쨌든 고문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담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8명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 변호사 선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 때는 고문 변호사 중에서만 선임해 줍니다. 승소율 같은 걸 혹시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 승소율은 뭐 한 70%대 한 70%뭐 거기 때인데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하고 경험한 저희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면. 어쨌든 고문 변호사들도 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저희 변호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착수금이나 뭐 승소 사례금 이런 부분을 관련 규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착수금, 승소 사례금 말고도 고문 변호사로 임명됐을 때 기본으로 받는 적이 또 있는 거죠. 기본은 저희가 자문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한 달에 50만 원 이내에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수에 따라서. 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외부 변호사를
특별히 채용해야 될 사안이 지금 안성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명확하게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그 뭐 그 부서에서 성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채권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걸 수가 있었는데 저희 변호사 중에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 물어보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선임하는데 되게 좀 준비하는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 이런 것도 법인세에 대한 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문 변호사가 그 다루는 경험이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를 먹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타시건 사례를 보니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다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빈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위촉된 고문 변호사님들이 24년도 상반기 때 채용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6년까지가 위촉 기간인데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아예 전문 분야를 딱 나눠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거나 승소율이 좀 좋거나 이런 분들을 아예 채용을 하면 우리가 외부 변호사를 따로 또 채용을 할 필요가 생기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뭐 안성시에 그렇게 막 좋은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이렇게 그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비용 네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그래도 그 모집의 묘미를 살려서 뭐 분야별로 나누거나 해서 좀 어쨌든 저희 또 이게 좋은 안성시를 위해서 제대로 이제 승소를 해주면 또 뭐 명예스러운 그런 보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그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이게 기사는 9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소송을 안성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우리 안성시하고 지금 소송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재 부과금 부과 징수 처분 관련돼서 무효로 지금 나왔어요. 이제 소송 결과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과잉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제재 부과금을 과잉해서 했고 그 전체를 다 무효 처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아시죠? 예, 예. 이 거의 1%도 안 되는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안성시는 지금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효 판결 받았으면 이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아시죠? 이건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한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효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우리 대응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공적 자금으로 대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줬으면 저희 예산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만약에 그건 정확한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를 예산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확인이 되나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네.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부분 있어요? 네. 대답하실 팀장님. 의회법무팀장 김자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행정이 잘못돼서 한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건 환수 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이렇게 일반론적인 건데 예. 제 얘기는 뭐 패소를 했다고 만약에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건 뭐 저희도 저희 규정대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준 건데 네. 그거는 저희 규정이 패소라면은 관련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승소를 할 수 그, 있고 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를 무효로 판결받은 사례가 1%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의원님 그 부분은 네. 그 상세히 그 안을 봐야 될 거고 그가에서 근데 왜- 아직 검토도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가에 지금 제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네. 의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장애인 관련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텐데 네네네네. 그거는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뭐 왜 그 소송을 그 부가 제재금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왜 소송을 걸고 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의 의견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당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부당한 그 행정 절차를 한 공무원을 저희 소송 비용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패소를 한 거를 패소를 하면은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뭐 예를 들어서 뭘 전제로 뭐 그 소송 비용을 저희가 선임을 해줬으면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면은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 그런 지금 규정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당한 행정 행위까지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좀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제재 보강을 부과했고 네. 그거를 그 사정을 자세히 그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그 조례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럼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하지 말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말고 대응하지 우리가 말라고. 소송한 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소송을 패소하면은- 당한 거야. 패소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네. 회수하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음. 일단은 그 문제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안성시를 상대로 이게 부당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로 나오면 이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같은 얘기를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네. 그 제재 부과과 관련해서 왜 그 소송 대응을 했고 음. 그 뭐가 문제가 돼서 패소를 했는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좀 여쭤보셔야 되는데 제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뭐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소송 대응할 수가 없죠. 나중에 그 전제를 걸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그 행정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판결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거거든. 이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하시는 거는 저 의도는 제가 추측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는 그 소송을 걸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무슨 뭐 기준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또 판결대로 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일한 걸 봐서 뭘 회수해라 그러면은 공무상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 뭐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한번 해보고. 최우섭 의원 질문 네. 마치셨나요? 네네. 다음은 이관실 의원님.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 조례 혹시 가지고 오셨죠? 네. 지금 보면 우리 그 안성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그냥 고문 변호사 등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 또는 해촉을 하게끔 이렇게 2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촉이라는 거를 4조에 보시면 소송 등의 대리의 2항에 보시면 그 해촉된 고문 변호사 등 그거를 임기 종료된이라고 바꾸셨거든요. 이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결론적인 거는 이 4조 2항의 의도는 만약에 1심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네. 중도에 본인이 뭐 다른 사유로 해임을 했거나 네.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고문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 소송의 연계성을 위해서 2심을 그분이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분을 수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제 얘기는 해촉 속에는 본인이 원해서 관둔 거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소송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해촉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까지 줄 수 있는 게 됩니다. 해촉이 되면. 네. 그리고 임기가 다 만료가 돼서 그만둔 분은 해촉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돈으로 했을 경우에는 만료된 사람도 해당이 되고 중도에 그 해임 본인이 해임을 원해서 자진 사임을 한 사람도 포함되고 했기 때문에 용어의 정리를 그 뜻에 맞게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해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 같은데요. 임기 종료보다는. 그죠? 만약 해촉은 있잖아요. 만료가 되면 해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2조에 보시면 2항에 나와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죠? 근데 2조 항이 위촉 및 해촉이에요. 그럼 해촉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미적으로 단어 해석을 할 게 아니고 각 조문에 나와 있는 그럼 해촉이라는 걸 없애시고 임기 종료라고 하시던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2조의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도 되고 변리사도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조문에서는 고문 변호사 등이라고 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3조의 3 정보 공개 있거든요.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문 변호사도 고문 변호사 등으로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니까. 네, 그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네. 최승영 의원님. 네, 주승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행정소송 승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4년, 25년 자료는 없어서 23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83.3%가 각 기초 지자체의 평균 승소율이거든요. 전국. 이거는 제가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서 좀 확인을 했던 건데 이 83.3%라고 해도 일부 승소율이 83.3%고 전부 승소율은 70%대 중반이거든요. 76% 정도 되는 건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이게 어쨌든 저희 건수 대비 인구수 대비 건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시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김포시는 저희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김포시보다 안성시가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저희 안성시는 이 행정소송이
정말 많은 편인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타시와 비교는 한 자료가 없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3년 데이터, 24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시와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이게 저희가 많은지 적은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그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78%, 24년도가 78% 똑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승소율은. 평균 비슷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점점 그러는 건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선진이랑 저희가 행정소송 했었잖아요. 선진이 22년도에 저희가 패소했던 건가요? 23년도인가요? 그게? 22년도. 일괄로 많이 들어와서 이게 그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 그 23년도가 특별히 많았고 23년도가 많았던 예, 거예요? 그때가 41건이었고요. 네, 네. 24년도는 23건이었으니까. 근데 아까 올해 지금까지 몇 건이라고 하셨죠? 지금 행정소송이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종결된 것만 된 거니까 잠깐만요. 올해 데이터가 행정소송은 21건입니다. 21건. 그 저희가 23년도 자료 갖고 계시면 23년도는 50건이었습니다. 그 전부 패소율은 저희가 몇 건 정도예요? 패소한 거. 전부 패소. 전체 몇 건 중에 전부 패소한 거랑 일부 패소한 거 몇 건씩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패소 건수가 저희가 23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따로 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거는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 전부 승소율이랑 전부 패소율, 일부 패소율, 일부 승소율 이렇게 비교해서 뭐 5년치도 필요 없고요. 한 23년도, 24년도 2년치 정도만 좀 뽑아서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아까 지금 우리 이관실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정안이 있는 거로 생각돼서 저 의원님들의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한 제4조 제2항 조문 중 임기 종료된 된을 현행대로 해촉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배석하신 김학재 감사본부 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본부 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상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례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이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하여 16개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7조는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3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과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 사항을 인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에서 누락되어 옛 부서 명칭이 남아있는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호완을 호환으로 오탈자를 정비하고 안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으로 법 제34조 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법 제34조 제1항만 인용하던 사항을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또한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오탈자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경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고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하고요. 10페이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련 부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나 보죠. 그냥 인허 이렇게 표현하고 하시고 특별히 주무부서는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교정시설 이거 말씀하시나요? 네, 뭐 그리고 기존에 기재 안 된 거는 네, 제가 지금 원문을 네, 좋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예. 또 10페이지 보시면 안성도 그 정부 주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함랜드 근처에 그 재난신고 송출 탑도 있더라고요. 여기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정부 중요 시설이면 그 사고 났을 때 주무부서는 왜 1, 2칸에는 비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거네. 예. 입니다. 이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 지금 주신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거 조례죠? 네. 근데 각 과들이 사실은 조금 더 부지런하시면 각 과에서 하셔야 될 텐데 이거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감사본부 담당관님께서 적발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네. 물론 이제 그 각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일괄로 조사를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일괄로 하면 이게 이제 일괄 변경돼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1회 정도는 일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각 과에서 이거를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해주시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안 하실 텐데요. 네, 앞으로는 동료 먼저 하시기 전에 하라고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 게 있으면 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기 때문에 14조에 보시면 오늘 이상하게 자꾸 수정만 보이는데요. 14조에 안성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 이게 안성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운영 규정이 하나가 있거든요. 운영 규정도 혹시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규정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별도로 또 규정은 또 모아서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규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관실 의원님 그 문구 수정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회의 종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갑니다. 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제출한 제14조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다음은 배석하신 김학재 감사법무 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